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동인권 동아리 라운아제입니다. 먼저 교육 영상 시작에 앞서 저희 동아리 라운아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운아제는 법무부에서 주최하는 법대회 꿈꾸는 디케에 참가하는 팀으로 아동인권을 주제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저희 활동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라운아제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주세요. 이번 영상은 아동 인권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저희가 활동하며 아동 관련 법에서 필요하다고 느낀 내용을 다양한 사람에게 알리고 같이 생각을 나누고자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교육은 아동인권사, 아동인권법 및 협약, 아동인권운동가, 라오나제만의 인권법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인권 역사입니다. 정리한 연표를 보며 인권 발전의 형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의 시작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인권선언으로 볼 수 있는데 인권선언은 특정 인권만 따로 나뉘어 발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 인권이 함께 발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동 인권은 언제부터 나뉘어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네, 아동의 인권사는 아동의 발달 보장, 아동의 보호, 아동 구제의 우선성, 착취로부터의 보호, 아동 육성의 목표 달성에서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한 국제연맹에서의 선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세상의 모든 인간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인권 존중의 기준을 제시한 세계인권선언,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아동권리협약으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동인권사에서 핵심이라고 꼽히는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에서 파생된 국제인권규약,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당시 가입국 58개 국가 중 50개 국가가 찬성하여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으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헌법과 기본권의 내용이 반영되어 실효성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명시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선언입니다. 다음은 국제인권규약입니다. 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속력 있게 만들기 위해 1966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협약입니다. 이 규약은 두 가지 A규약과 B규약으로 나뉩니다. A규약은 국가의 이념에 의해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가 요구되는 것으로 점진적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노동의 권리, 사회보장권, 교육에 대한 권리 등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규약은 18세기 전통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즉각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평등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 아동권리 협약입니다.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은 아동을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입니다. 이는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이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 금지, 불법 해외 이송 및 성적 학대 금지 등의 각종 아동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아동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아동인권의 한 획을 그으신 아동인권가 분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 우리나라 아동인권가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지금 소개할 아동인권가는 어린이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의 프로필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직업인데요.
그는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독립운동가, 아동문화운동가, 어린이 교육인, 사회운동가 등의 일을 했습니다. 1920년 천교도 잡지인 개벽 3호에서 번역 동시 어린이 노래 불 켜는 이를 발표했는데 이곳에서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1921년 외국 동화를 번역하여 1922년 7월 개벽사에서 번역 동화집 사랑의 선물을 출판하였습니다. 그가 사랑의 선물을 만든 이유는 당시 일본에서는 이미 메이지 유신의 영향으로 제법 어린이 문학이 발전하여 어린이 책들이 서점에 깔렸는데 아직도 조선의 어린이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21년 서울에서 어린이의 윤리적, 경제적, 민족적 독립을 주창하며 천도교 소년회를 만들었습니다. 1923년에는 한국 최초의 순수 아동 잡지인 월간 어린이를 창간하였습니다. 1923년 5월 1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어린이 문제를 연구하는 단체인 색동회를 창설했습니다. 색동회는 소파 방정환이 결성한 어린이 운동단체로 창립일은 1923년 5월 1일이며 이날은 대한민국 최초의 어린이날입니다. 지금까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업적을 알아보았는데요. 그의 업적 중 가장 대표적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다면 모를 수 없는 어린이날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아양하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그는 문간에 검은 말이 끄는 검은 마차가 날 데리러 왔으니 떠나야겠소. 어린이를 두고 떠나니 잘 부탁하오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어린이라는 단어를 공식화하여 한국 최초의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그는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한국 사회에 가르친 한국 어린이들의 영원한 대부입니다. 지금까지 아동인권 역사와 관련 조약, 아동인권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희 아동인권 동아리 라오나즈가 이 활동을 하며 아동보호법에서 개선했으면 하는 점을 담아 라오나즈의 법전을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존의 아동인권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혹시 저희처럼 현재 아동인권법에 필요한 내용이 더 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의 법전 내용을 들으며 여러분들도 같이 아동인권 법률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저희 법전 만들기 활동은 아동을 실질적으로 도울 법안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아동학대와 아동인권의 보장,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법전을 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법전을 총 3장으로 구성하였는데 제1장은 총칙으로 아동의 권리 수호에 대한 목적, 아동의 범위, 권리, 사회적 위치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은 아동의 보호자로 아동의 보호자 신분을 지닌 자가 가지는 역할과 권리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장은 학교에서의 인권으로 아동이 학교에서 누렸으면 하는 권리, 교직원이 지켜야 할 항목,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법전 제작 시에 가장 주축이 되었던 두 친구가 가장 인상 깊고 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법안을 지금 제시하였는데요.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친구는 우리 라오나제 법전에서 제1장 제2절 아동의 구분이라는 조항을 골랐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의 정확한 권리와 기준을 제대로 명시한 조항입니다. 네, 두 번째 친구는 제3장 제3절 제15조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 조항을 골랐습니다. 이 조항은 정서적, 시체적 학대 방지를 위한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을 의무화한다라는 조항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동인권의 성립과 저희 라오나제가 만든 아동인권의 법전을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아동인권에 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라오나제의 활동도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